얘들아 안녕, 무열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값 결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역세권을 알아봤었는데, 대구는 서울보다는 역세권에 집값이 출렁이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했어. 하지만 대구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역세권 교통교충지는 집값이나 분양 가격이 너무 오른 것이 현실이야. 지금 당장은 교통이 불편하지만 앞으로 어디 교통이 좋아질지, 또 어떤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면 향후 주택 매매를 고려해야 하는 매수자들에게는 또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소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 앞으로 대구 교통 어디가 더 편리해질까? 얘들아, 자료화면 보면 일단은 정부가 지난 2019년 10월 31일 날 발표한 강력교통 비전 2030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강력 거점 간의 통행 시간과 통행 비용, 환승 시간 같은 것들을 절감하고 이제 시간도 단축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 대구시는 어떨까? 대구시 강력교통 사업들을 보면은 대구 강력철도 1호선 하향 연장 사업, 근데 이거는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죠. 엑스코선과 3호선 신서혁신도시 연장 사업이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아. 그리고 도로 관련돼서 이제 교통체증 너무 심한 곳에 이렇게 새로운 도로 넣겠다라는 계획도 있고, 상하로도 마찬가지지. 앞으로는 동대구역뿐만 아니라 서대구역에서도 KTX가 정차하게 되는데, 이 서대구역 환승센터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지상 연장 사업 먼저 볼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 3,428억 원 중에서 올해 상반기에 1,300억 원을 집행하고, 최근에는 이 토지 보상 같은 것들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 이대로라면은 2023년 중에 이렇게 개통될 것으로 예상이 돼. 지금은 1호선 종착역이 안심역이잖아. 이 안심역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정거장 3개가 추가되는 공사인데, 여기가 지금 신서혁신지구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인구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양이 경산 주민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대구 가톨릭대학교도 있어. 그래서 대구시는 지금 이 일대 연장 사업을 통해서 총 13만 명이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개통이 되면 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얘들아,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일명 엑스코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12.4km 구간에 13개의 정거장이 들어서는 사업이야. 일단은 수성구민운동장역, 범어역, 동대구역 3개 환승역을 만든다. 근데 범어역 어디야? 대구시의 가장 활발한 중심 상업지구 중에 한 곳이고, 동대구역은 교통 요충지잖아. 그리고 이 일대 동대구로와 범어 내거리를 연결하는 지역이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경북대학교 있지. 근데 이 일대가 주거 밀집 지역인데 여태까지 교통이 조금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주택 밀집 지역도 연결을 하게 되고, 엑스코 그리고 구모 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를 조성을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이 노선은 3호선 같은 지상철이지만 3호선이 가는 노선과는 또 다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얘들아, 이거 보면 매일신문이 2018년 8월 달에 이제 보도한 기사인데, 엑스코선이 가져올 변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에는 환승역이 3개가 있는데, 엑스코선이 추가되면은 한 번에 6개로 증가하고 도시철도 이용률이 당연히 증가 기대되지. 그럼 얘들아, 이 엑스코선 어디까지 왔나 보니까 사업 단계는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 사업성 유무 검토 단계까지는 왔는데, 지난 2월에 보통 이런 것들 검토하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차 점검 회의를 하거든. 그때 대구시가 제시한 BC값이 1.04였나 그래. 근데 그때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KDI에서 조사를 했을 때 1.41이 나왔거든. 사업 추진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BC값은 이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해서 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얼만큼 되는지 사업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수치거든. 통상적으로 이를 넘길수록 편익이 높다는 뜻이야. 남은 절차가 뭐 있냐면은 KD 2차 점검 회의가 있고, 마지막 순간에 기재부가 하는 종합 점검이 있어.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에는 9월
예타 통과가 윤곽을 보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현재 그 2차 점검회의 이렇게 개최에 대한 일정 조율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 정황상 8월 초중순이나 2차 점검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이게 2차가 지금 8월 중순이면은 종합점검은 올해 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빨리 돼야 이 엑스코선이 된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거든. 그래서 2차 점검회의가 1차 회의 후 5개월 이상 지체되는 것도 C의 요구로 새로운 분석해야 될 내용이 그만큼 방대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어. 근데 C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가당하게 선정됐다며 이제 재분석 요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것. 이 사업은 워낙에 이제 BC 값이 확고한 사업이라서 많은 시민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사실 대구 사는 사람이면은 이 지역 다 얼핏 알잖아. 수성구민운동장, 범어역, 동대구역, 세계환승역 만들고, 또 경북대학교 지금까지도 교통체증 되게 심했잖아. 복현동 상격 쪽이 되게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엑스코도 있고, 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까지 다 연결을 하니까 이 노선은 안 되면 그게 이상한 노선인 것 같아. 그리고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도 있는데, 이 3호선이 수성구를 거쳐서 신서육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계획안인데, 이 사업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 왜냐면 대구시가 그 당시에 3호선 연장 사업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BC값이 안 나왔었어. 이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빠꾸로 당했었거든. 근데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사업 재기획을 거쳐가지고 연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사업성을 상향 올릴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얘들 여기 보면은 대공원이 지금 엄청 핫해. 연호지구가 여기에 지금 대구 법원도 들어오고 방송국도 들어오거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위락시설이나 핵심 지구들 같은 것, 상업지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 일대에 주택 분양도 되게 많아질 텐데, 그러면은 향후에는 여기에 인구가 되게 늘어날 거란 말이야. 이게 그 당시에는 사업성이 없었는데 지금 대구시가 다시 요거를 보니까 이게 조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다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3호선 혁신도시 연장도 대구시는 지금 계획 단계인데, 다만 엑스코 선에 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지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외곽 순환 기능 회복을 위해서 군이 경산 축에 이렇게 혼잡 도로 해소를 위한 강력도로, 그러니까 조야에서 동명, 달서구 지역에 이 상하로도 엄청나게 많이 밀리는 도로거든. 그리고 이제 철도 버스 연계 강화를 위한 서대구역도 지금 대구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대구 서부권 발전의 기폭체 역할을 하는 서대구 KTX역이 이 서대구를 중심으로 달성군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산업철도, 또 구미와 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국철 사업도 있어. 산업철도의 역사가 어디가 되는지, 또 달성군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기도 하거든. 서구 지역도 서대구역 개통 소식에 얼마나 들썩였니?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동대구 권역 아파트들, 여기도 지금 2, 3년 전에 분양을 할 때도 도시철도와 국철 더블 역세권이라느니 이런 광고가 되게 많았었거든. 그래서 대구 권역 강력철도를 한번 보면 구미에서 시작해서 경산까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다 국철이야. 그래서 원래 이 외관역 대구역, 동대구역도 있었던 곳인데 새로 생기는 곳이 외관공단, 사곡, 그리고 서대구, 원대, 요 이제 역은 신설역이다. 근데 아무래도 구미에서 대구로 올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을 굉장히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마찬가지로 경산에서도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을 타고 대구로 갈 수는 있지만 좀 더 빠르게 이런 물류를 서대구역, 동대구역을 통해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 그리고 얘들아, 이거 보면 이게 이제 달성군 국가 산업철도거든, 산업철도. 그래서 서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계명대, 성서산업단지 지나서 설화명곡 1호선 종점역이지. 지금 달성군이 대구라고 해도 달성군 구지에서 대구를 왔다 갔다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특히나 뭐 화물 이런 것들도 도로로 이제 이동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산업철도가 개통이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여객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가 지금 본 거는 국철이잖아. 국철. 이게 도시철도가 아니라고. 근데 나는 약간은 과장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지하철 말고 철도역 인근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각광받는 지역이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거든. 얘들아, 서울역과 부산역, 그리고 지금 복합환승터미널이 되기 전에 동대구역을 생각을 해보자. 이 일대가 정말 대표적인 도시의 슬럼 지역이었거든.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도시 내 지역을 이동하는 일은 이제 비일비재하지만 국철을 타고 타 도시 간에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는 많이 적단 말이야. 그래서 좀 국철 바로 옆에 살아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지금 광역철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욕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이런 철도역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면 접근성도 향상하고 얼마나 편하겠어. 이게 정말 좋기는 한데, 우리는 지금 철저히 주거 매수를 앞두고 이 교통을 보는 거잖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역세권은 얘들아, 교통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정말 큰 장점이 맞지만 역사 인근 주거 지역의 소음, 또 먼지 이런 것들, 공해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 소음과 분지는 지하철보다 국철이 엄청 심하다는 거야. 외려 철도역 인근 집값이 내려간다는 논문 결과도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하철과 국철은 조금은 다르니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대구 지역의 앞으로의 이제 좀 변화될 광역철도망 혹은 강력교통망들을 조금 알아봤었는데, 뭐 당장 내가 점 찍어가지고 여기 사야 돼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겠지. 근데 앞으로 대구 지역에 어떤 철도가 들어오고 또 어떤 도시철도가 연장되고 좋아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주택지를 고를 때도 조금은 더 눈여겨볼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 얘들아, 안녕.